추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고 계신 남평농협 조합장님의 인사 말씀을 잠깐 듣고 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합장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날씨도 이렇게 더운데 많이 이렇게 참석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동안 우리 조합원님들이 정말 열망을 했던 로컬푸드 관련해서 이렇게 처음으로 교육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관심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 파머스 마켓이 2000년도에 이렇게 개장을 해가지고 내일 모레 또 6월 20일 날 또 24주년 개장식을 하게 되는데요. 로컬푸드 우리 직거래 장터를 우리 농협이 시작을 했지만 또 우리 관내 우리 조합원들로 이렇게 회원들을 모집을 하고 또 상품을 납품하고 하다 보니까 너무나 이렇게 소량으로 해서 그동안 출하가 되다 보니까 로컬푸드가 좀 성공적으로 이렇게 되지 못하고 중간에 이렇게 표기를 하지 않았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영락을 한 만큼 정말 많은 관심이 있고 또 로컬푸드가 성공적으로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여러 회원님들의 정말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이렇게 안전한 농산물을 정말 질 좋고 상품이 정말 이렇게 풍미가 이렇게 좋아야 되고 또 기왕이면 맨 처음에 이렇게 시작을 한 만큼 가격 부분에 있어서 물론 본인들이 이렇게 가격을 결정을 하고 또 이렇게 하지만은 시장 가격을 이렇게 봐서 기왕이면은 처음 이렇게 시작을 하는 만큼 너무나 높은 가격에 이렇게 거래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우리 농협 마트가 과일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광주 쪽에서도 맛있고 당도도 있고 정평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야채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질 좋은 농산물을 생산을 해가지고 이렇게 판매를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회원들이 정말 우리 농협이라는 그런 주인의식을 갖고 성공적으로 이렇게 추진할 수 있도록 역할을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 역시도 그동안에 이제 로컬푸드를 이렇게 시도를 하지 않았다가 제가 이제 공약상으로 넣은 만큼 이 로컬푸드가 꼭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도 역할을 최선을 다하도록 하는데요. 거기에 성공 여부는 일단은 이렇게 추진을 하는데 정말 최선을 다해보고 정말 해도 안 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정말 성공을 꼭 할 수 있도록 이 회원님들이 많은 역할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우리는 바로 인근에 또 광주라는 큰 광역 도시가 있는 만큼 그 150만 인구 중에서 못해도 한 10% 정도는 또 우리 지역에 우리 농산물이 남평에 있는 농산물이 정말 좋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 그 얘기를 들어가지고 많은 광주 시민들이 또 우리 농협을 거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내일 모레 곧 있으면 255호선 광진남부간 고속도로가 곧 개통이 될 예정이고 또 광주에서 효천역을 거쳐서 또 남평역을 거쳐 혁신도시, 시청, 이렇게 송정리까지 광역철도망이 구축이 된다고 합니다. 앞으로 남평은 무궁무진하게 이렇게 발전 가능성이 있는 그런 지역인 만큼 여러 회원님들의 정말 우리 농협을 사랑하고 또 성공이 될 수 있도록 정말 질 좋은 그런 농산물을 정성 들여서 이렇게 생산을 해가지고 우리 농협에 납품하는 농산물은 아주 최상품으로 해서 좋은 농산물을 이렇게 납품을 해가지고 우리 남평 농협의 농산물이 정말 좋다라는
평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파머스 마켓이 인근의 혁신도시에 또 식자재마트가 들어오고 또 도봉에 또 로컬푸드가 있고 또 눈주가 로컬푸드가 있습니다만 우리 농협에 아직까지는 매출액이 크게 24년 동안 거의 떨어져 본 적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매출은 성장을 해 나가고 있는데 그것이 정말 제일 좋은 우리 농산물을 생산해서 또 판매를 했기 때문에 또 그런 우리 농협의 인지도가 그렇게 좀 높아지지 않냐 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꼭 이렇게 시작한 만큼 인근에 있는 모든 또 농협이라든지 우리 소비자들이 남평 농협에서 생산된 농산물은 정말 좋더라 하는 평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회원님들이 역할을 해주실 거죠? 그렇게 해서 반드시 같이 열심히 해가지고 성공적으로 로컬푸드가 될 수 있도록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온도가 35도 또 이렇게 36도까지 밖에 나가면 이렇게 땀이 줄줄줄 흘릴 정도로 이렇게 무더운데 정말 건강관리에 꼭 유념해 주시고 몸 관리 잘 하셔가지고 무더운 여름철을 슬기롭게 그렇게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농협 경제지주 전남본부 경제지원단에서요. 로컬푸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설한석 과장이라고 합니다. 저희 후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저희 이 로컬푸드 관련된 교육을 기존에 들으셔가지고 많이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또 잊어버리셨던 내용이 또 있을 수 있으니까 편안하게 한번 들어주시고 상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교육드릴 전체적인 순서입니다. 저희 로컬푸드의 전체적인 내용, 로컬푸드가 무엇이고 그에 대한 의의, 그리고 그 다음에는 출하 방법과 성공 전략,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희 이슈 및 보상 순서로 제가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농협 로컬푸드는요, 저희가 1호점이 저기 전라북도 완주의 그 용진 농협이라고 있는데요. 거기서 저희가 1호점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시작된 이래로 저희가 한 13년 차 이렇게 막고 있는데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현재 전국적으로 한 700여 개가 가고요. 매출액도 이제 꾸준히 늘어가지고 전국적으로는 저희 한 6천억 정도 그 정도의 저희가 지금 매출을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저기 이쪽에 보시면은 이제 잘 아시겠지만 저희 로컬푸드 진회장 PI랑 물론입니다. 초록색, 주황색을 섞어가지고요.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이제 로컬푸드란 무엇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로컬푸드라고 하면은 지역이라는 뜻을 담고 있는 로컬, 음식이라는 뜻을 담고 있는 푸드, 이게 합쳐져 가지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역 먹거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조금 더 의미를 살펴보면은 저희는 이 로컬푸드의 지역에서 생산된 먹거리를 장거리 이동과 다단계의 유통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 지역에서 소비하는 새로운 먹거리 유통 문화라는 의미를 조금 더 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컬푸드는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로컬이라는 그 지역이죠. 이게 지역이 저희 농협이 의미하는 지역이 과연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냐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농협에서 말하는 지역은 일반적으로 해당하는 시군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시, 화순이면 화순군에서 생산된 것을 저희가 생산된 부산국을 로컬푸드라고 일반적으로 저희가 말을 하고 있고요. 물리적인 거리는 저희가 한 50km 정도
사업을 저희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렇게 지역이라는 의미를 정해 놓기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제 화순에서 생산된 농산물이라고 할지라도 여기 주변에 뭐 나주라든가 뭐 이런 데는 뭐 무안, 도성 뭐 이런 곳에다가도 출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뭐 생산하셔가지고 뭐 내가 여기 화순 말고 다른 곳에 하고 싶다 하시면 얼마든지 하실 수 있고 저희도 로컬푸드 매장에 다른 지역의 농산물도 취급 가능하시도록 제가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만 이제 현실적으로 그게 되기 어려운 이유는 저희 로컬푸드는 저희가 뭐 재고 관리라던가 그런 것을 저희가 그 신선품이기 때문에 일일 재고 관리를 저희가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멀리 있는 곳, 뭐 예를 들자면 내가 지금 나주에 있는데 뭐 예를 들면 뭐 타지역, 뭐 예를 들자면 뭐 무안이나 뭐 저희 한평이나 이런 곳에 출하를 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마침에 이렇게 진열을 해놓으시고 남은 것을 다시 가지고 와야 되고 이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제 그렇기는 좀 어려우실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매장에 저희 진열대에 진열을 하더라도 저희가 관외 예를 들면 이제 저희 나주 같은 경우에는 뭐 나주 지역 외의 농산물은 진열대에 한 20% 이내로만 줘도 저희가 그런 부분 권장을 하고 있어가지고 아마 이제 타 지역에 이제 많이 부지런하게 하시면 하실 수 있는데 이제 어느 정도 한계점이 있다. 그런 부분을 말씀 좀 드릴게요. 그러면은 이제 저희 농협이 이제 로컬 푸드를 추진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가장 먼저 첫 번째로 이제 저희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게 대다수 농업인들이 굉장히 중소농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경지 면적 1헥타르 미만 소규모 농민 전체 농가의 뭐 70% 그리고 뭐 영농 규모 하위 80% 정도의 소규모 농이 생산하는 농산물은 보자가 23.6% 그리고 뭐 소득 상위 20%의 농가 평균 가계 수입이 뭐 하위 20% 농가 소득의 뭐 11배가 넘는 그 정도 수준으로 저희가 중소농업인이 굉장히 소외되고 있다는 점, 그 점이 저희 농협이 로컬푸드를 추진하게 된 배경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또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희가 이제 이 로컬푸드를 만들면서 출하하시는 농가분들은 저희가 뭐 취약 농가, 뭐 이런 뭐 여성이나 고령이라던가 다문화 가정이라던가 이런 분들을 위주로 저희가 최대한 많이 출하하실 수 있는 내용을 저희가 담고 있고요. 그리고 추진하게 된 배경의 그 다음 이유로는 뭐 푸드 마일리지, 뭐 로컬 푸드 운동, 그리고 탄소 중립 기본법, 이게 혹시 뭐 뉴스에서 이제 한 번씩 보셨을 수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뭐 전체적으로 뭐 음식물과 또 환경과의 관계를 좀 많이 매칭을 시켜서 어떻게 하면은 환경도 보존하고 보존할 수 환경을 보존하는 방식으로 음식을 소비할 수 있는가, 그런 내용에 대한 고민으로 저희가 또 로컬푸드를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푸드 마일리지는 뭐 먹거리가 생산자 손을 떠나서 소비자 식탁에 오르기까지 이동거리를 줄여가지고 뭐 이동에 들어가는 저희 화석연료, 뭐 자동차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줄여서 환경을 보존한다. 그런 내용들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컬 푸드를 추진하게 된 배경 이제 세 번째로 저희가 새로운 산지 유통 전략을 짜고자 저희가 로컬 푸드를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에는 저희가 대다수 이제 전업농 중심의 농가가 과거에는 좀 있었던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화면이 좀 펴지긴 했는데 여기 이제는 이게 중소농을 위한 전략을 짜기 위해서 지금 전업농은 전업농대로, 중소농은 중소농대로 저희가 분류를 해서 각각 상황에 맞는 유통 전략을
유통 전략을 통해서 저희가 육성을 하고자 이렇게 로컬푸드를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저희 로컬푸드가 어떠한 장점이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장거리 이동 및 유통 과정이 대폭 축소가 되기 때문에 저희 지구 온난화 방지와 지역 환경 보존에 크게 기여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멀리서 오는 것보다 자동차로 이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기름 같은 것도 더 선호가 될 거고요. 예를 들어 멀리서 오는 다른 나라에서 오는 농산물 이런 것들에는 장거리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농약 같은 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많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 화학 비료가요.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도 양을 많이 또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환경 보전에 크게 기여를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그 다음 장점으로는요, 이게 가족 소득의 소득 안정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를 한다는 측면입니다. 저희가 보면은 이제 가족 소농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품종 소량 생산을 하는데 이런 농가들 경우에는 이제 안정적인 매출처를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로컬푸드는 안정적인 저희가 판매처를 저희가 드림으로써 이렇게 소득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자면은 이제 저희 로컬푸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대도시 인근에 있는 저희 농협 로컬푸드가 매출이 좀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도시 지역에 거주하는 이렇게 그 분들이 많이 이렇게 또 지역으로 와가지고 소비를 해주는 측면 때문에 이제 경제 활성화에 기여를 한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 그다음 장점으로는 먹거리 안정성 제고를 통한 신뢰 형성 및 공동 교류 확대입니다. 이제 로컬푸드는 또 아시겠지만은 저희 포장을 하실 때 어디 농가에서 생산을 했는지 이름이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이름이 들어가고 언제 이렇게 내가 출하를 했는지 날짜가 들어가기 때문에 먹거리에 대한 안정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컬푸드를 통해서 저희가 먹거리 안정성을 상당히 제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도농교류도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로컬푸드를 운영하시면서 어떤 농협들은 이제 체험활동이나 견학 이런 프로그램을 연계를 시켜가지고 운영을 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예로 들어서 저희가 도농교류가 확대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로컬푸드를 어떠한 목적으로 만들었고 어떠한 장점이 있었는지를 살펴봤는데 그러면 저희는 어떻게 운영을 하냐 로컬푸드를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지역에서 생산된 로컬푸드를 농협이라는 판매장을 통해서 직거래 방식으로 판매를 하는 흔히 이제 로컬푸드 직매장이라는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좀 더 보면은 지역 농업인이 생산한 농산물을 수확, 포장, 가격 결정, 매장임의 진열, 재고 관리 등을 직접 수행하시고 농축품 매장을 통해서 판매하는 방식, 판매하는 직거래 방식의 농식품 판매장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이 로컬푸드를 운영함으로써 저희가 이제 중간 유통을 줄여서 생산자에게는 농산물의 제값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소비자에게는 신선함을 제공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런 목적으로 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게 전통적 경로는 저희가 생산자에서 출발해서 소비자까지 도착하기에 그 단계가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근데 저희 아시다시피 로컬푸드는 저희 생산자에서 직매장을 통해서 바로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그런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로컬푸드 직매장 출하 방법입니다.
저희가 이제 저희 이거 추가 시스템을 보면은 단계가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복잡한데요. 저희 농협 로컬푸드 같은 경우에는 여기 주황색에 나오는 이렇게 세 가지 완전성 검사라든지 대금 정산, 농협 매장 판매 이런 부분만 저희 농협에서 저희가 담당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이런 과정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제 저희 추가 농가에서 해주시는 그런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 단계들을 조금 더 요약을 해보면요. 저희 우리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생산자가 직접 수확도 하시고 포장하시고 가격 결정하시고 진열하시고 재고 관리까지 이렇게 하시는 걸로 크게 이제 한 5가지 정도로 이렇게 요약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 5가지 해주는 방식으로 저희가 로컬푸드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지금 출하를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건데 안 하신 분들은 내가 이렇게 농협에 로컬푸드를 참여를 하면 이렇게 활동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저희 로컬푸드 그 주요 성과인데요. 저희가 이제 먼저 출하자 저희가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이제 출하자 관점에서 보면 어떤 성과가 있었냐 하면은 저희 출하자의 총 연공 소득 중에 로컬푸드 직매장이 차지하는 소득이 한 60% 정도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이제 저희가 봤을 때 좋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게다가 그리고 출하자의 70%가 출하 확대 계획이 있다. 이런 점이 저희가 주요 성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하자들은 이렇게 이제 본인의 소득에서 로컬푸드를 통해서 상당 부분 많은 수익을 얻고 있고, 그리고 어느 정도 그 수익이 긍정적으로 판단이 돼서 앞으로도 출하 계획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70%일 만큼 상당히 출하자 관점에 있어서 긍정적인 제가 피드백을 얻었고요. 그리고 이제 로컬푸드 운영 성과로 제 소비자 관점에서도 보면은 소비자분들이 보통 이제 주 2회 월 평균 한 8.1회 정도 저희 로컬푸드를 방문하시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제 장 같은 거를 보면 주에 한 번에 보기하면 한 2-3번 정도 이제 천차만별이겠지만 그 정도의 저희가 마트를 간다고 봤을 때 주 2회 정도 이 정도면은 저희가 상당히 높은 수치고, 소비자분들 관점에서도 다른 곳 마트를 방문하지 않고 로컬푸드를 방문하는 것이 굉장히 만족스럽다. 그것을 나타내는 수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 이제 소비자 이렇게 만족도죠, 신뢰도도 이렇게 꾸준히 증가를 해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신뢰도의 증가는 일반적으로 매일 신선한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다. 이런 점들을 이유로 들어가지고 높은 신뢰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저희 로컬푸드를 운영을 하고 계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컬푸드 이제 성과로 경제적 관점인데요. 저희 로컬푸드를 운영을 함으로써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통 단계가 굉장히 줄어들기 때문에 유통 비용 절감 효과가 일반적인 유통 방식에 비해서 한 27.3% 정도 감소를 하였고요. 저희가 로컬푸드 직매장을 운영함으로써 소매 가격 절감 효과는 한 9.9%포인트 감소를 하는데 기여한 걸로 저희가 집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컬푸드 직매장을 운영함으로써 저희 출하자 소비자 후생 창출이 저희 출하자 편입 한 1,780억, 소비자 편입 이렇게 해가지고 총 후생 창출이 5,380억이 된다 라는 긍정적인 연구 결과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앞에 말씀드렸던 이제 그 출하자 관점, 이제 소비자 관점, 그리고 경제적인 관점에 있어가지고 성과들을 이제 조금 더 요약해놓은 데이터들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저희가 판매 가격, 일반 유통업체들이 판매 가격은 로컬푸드를 이용했을 때 한 9.9% 낮다. 이러한 데이터. 그리고 금액으로 치면은 연간으로 한 599억 원의 가격 인하 효과를 거두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소비자들의 만족도는 만족과 매우 만족을 더한 의견이 83.9%라는 아주 높은 만족도를 달성할 수 있었다는 이렇게 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셨다시피 대형마트나 온라인에 비해서 수수료가 굉장히 낮고요. 저희가 이를 통해서 추가 장려금 제도도 해서 좀 지원도 하기도 하고 유통 비용 절감하는 것을 저희가 출하자 수익으로 일부 환원을 하는 정책도 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이제 보시면은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으로 인해서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어서 저희가 1년에 한 3,700명 정도를 일자리를 창출을 했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뭐 저희가 취약계층에 저희가 기부하는 물량도 월 한 2,700kg 정도 이 정도를 저희가 지원을 하는 그런 성과들을 좀 거두었습니다. 요거 보시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로컬푸드의 설립 목적 중에 하나인 저희 취약계층 영세농 참여 비율을 높이는 게 저희 설립 취지 중에 하나였는데요. 그래서 이제 참여 비율은 상당히 높은 저희가 한 82% 이 정도의 높은 참여 비율을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로컬푸드 직매장의 이제 다양한 의의인데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로컬푸드를 이렇게 운영을 함으로써 저희 지역사회 측면에 있어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하나의 유통 채널로서의 의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여기 계신 출하자분들 입장에서는 기존 도매 시장보다 안정적이고 높은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곳으로서의 의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비자는 이제 저희 안전하고 신선한 저희 지역 농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다. 그리고 저희 농협은 저희 출하자와 소비자에 대한 복지적, 공익적 사업으로 저희가 기여를 할 수가 있다. 이제 저희가 이제 사실 그 로컬푸드 관련 매출은 저희 농협에 크게 수익이 되는 사업들은 아니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제 저희가 공익적 사업으로 어떻게 보면은 더 역할을 하는 측면이 크고요. 그리고 이제 정부 측면에 있어서도 이제 유통 비용 절감 주요 역할을 절감 역할을 한 하나의 채널로서 그리고 생산자에게 소득 창출하는 데 기여를 하고 소비자에게는 안전한 지역 농산물을 공급하는 그러한 것으로 저희가 이제 정부에서는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간단히 저희 농협 로컬푸드 현황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12년도부터 이제 시작된 이래로 저희 올해까지 해서 매장 점포가 쭉 늘어나가지고 전국에는 한 700여 개가 되고요. 매출 부분도 이제 꾸준히 성장을 해서 전국에 한 6천억 정도 그 정도의 저희가 매출을 달성을 했습니다. 꾸준히 성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전남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한 전국적으로 보면은 115개 정도, 한 110여 개 정도 이제 매장이 있고요. 꾸준히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출 실적도 꾸준히 늘어나서 이제 2023년 기준으로 6.8% 성장해서 한 1,000억 정도 이렇게 매출을 거뒀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지금 화순인데요. 화순도 지금 꾸준히 늘어나서 2023년에 제가 20개라고 표시를 했는데 여기서 일부 매장이 지금 현재 기준으로 이렇게 운영을 안 하는 것도 좀 일부 있어가지고 좀 한 4-5 정도를 좀 줄어들 건데요. 그래서 한 15개 정도, 그 정도 운영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매출 같은 경우에도 지금 꾸준히 성장을 했습니다. 화순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좋은 성장률로 해서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 기준 한 170만 5억 정도 매출을 달성했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이제 저희 그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준칙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뭐 운영 준칙이라던가 뭐 출하 약정서라던가 이게 이제 내용을 보면 상당히 좀 길어요. 뭐 내용도 많고 막 그런데 여기 그런 내용들을 좀 간단히 몇 가지로 요약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담고 있는 내용, 그래서 좀 필요한 부분만 좀 내용을 좀 담았고요. 저희 운영 준칙에 보시면은 저희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과 지역에서 가공한 농산물을 판매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뭐 이런 내용이 있고, 농협에서 소정의 교육을 이수를 하시고 출하 약정을 하셔야 한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소정의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이제 오늘 교육이 이제 포함이 되는 거고요. 오늘 교육을 들으시면은 또 하나의 또 자격을 갖추시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 농업인이 직접 포장도 하고 가격 결정을 하셔야 된다. 라는 내용을 담고 있고, 당일 판매하고 남은 농산물은 농업인이 직접 수거를 해야 된다. 그리고 그런 부분 저희 1일 유통을 원칙으로 한다. 근데 이제 오늘 신선 농산물일 때 하나고요. 뭐 다른 이제 뭐 과일이라든가 뭐 이제 다른 뭐 버섯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은 좀 저희가 다른 원칙을 두고 있어서 다른 원칙을 두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모든 농산물에는 농업인의 이름과 정보가 들어가야 한다. 그리고 중소농업인, 고령농업인, 여성농업인, 귀농농업인의 농산물을 우선 판매할 것을 권고한다.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전반적인 그 로컬푸드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는 저희 로컬푸드 그 소공 전략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여기서도 이제 제가 이제 우리가 로컬푸드의 얼굴이다 이러한 내용을 항상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로컬푸드가 운영되는 형식 자체가 대다수가 어차피 다 농업인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뭐 생산부터 해서 뭐 출하하시고 진열하시고 가격 결정하시고 재고 관리를 하시고 이런 부분들이 본인들이 직접 하시는 거고, 정말로 그 포장을 하실 때도 이름도 들어가고 이제 그 출하 저희가 운영 원칙으로 나와 있지만 어떻게 보면 민원에 대한 부분 그런 부분들마저도 이제 본인들이 책임질 만큼 어떻게 보면은 로컬 푸드를 운영하시는 정말 어떻게 보면은 주체가 어떻게 보면 여기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성공 전략을 말씀드릴 때 우리가 로컬 푸드의 얼굴이라는 주인의식을 가장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항상 이렇게 먼저 생각해 주실 것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뭐 내가 로컬 푸드 사장이다 라는 이런 마인드로 항상 이렇게 저희 로컬 푸드 저희 이쪽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제 그런데도 이제 다만 이제 저희가 뭐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제가 그 약정서나 그런 데도 보면 나와 있지만 저희 농협 어떻게 보면은 그 운영이죠. 이제 운영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보면 좀 직접적으로 관여나 개입을 할 수 없다고 제가 명시를 해놓은 부분이 있어서 항상 이렇게 이제 저희가 어떻게 더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을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해 주시는 건 좋은데 또 이제 그런 부분도 있으니 또 이제 혹시 참고 한번 해주시고요. 이게 이제 또 이제 잘 되는 로컬 푸드를 보면은요, 이제 보면 항상 이렇게 매대가 항상 가득 차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사시사철 대부분 다 가득 차 있는데요. 뭐 예를 들어 뭐 겨울이라던가 뭐 그런 때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이렇게 뭐 촘촘히 정말 다양하게 이렇게 이제 상품들이 진열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로컬푸드가 성공을 하려면은 뭐 작품체계나 기획 생산을 통해서 연중 내내 매장 진열대가 가득 찬
가득 찬 로컬 푸드가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이렇게 영동 일지라든가 그런 거를 쓰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요. 영동 일지라 그런 것들도 활용하시고 로컬 푸드 추가를 이렇게 하시면서 이제 이맘때쯤에는 이런 무가 없다, 상추가 없다라는 것을 경험을 하시고 지금 정도면은 미리 내가 어떤 작물을 재배를 해야겠다. 그래서 내가 이 매장에서 팔면은 내 소득이 늘어나겠다. 이런 것들을 항상 염두에 두심으로써 매장도 이제 진열대가 가득 차서 매장 입장으로서 보기도 좋고 본인의 그 수익에도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좀 전략적으로 연중 내내 이렇게 좋은 소득을 얻으실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저희가 이렇게 출하를 해주실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잘 되고 있어서 그래서 이제 잘 되는 곳 이제 매장들은 정말 상품이 정말 다양합니다. 그래서 와송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항상 이제 말씀드리는 것이 이제 저희 강진 같은 경우에는 도자기 이런 것도 팔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하나로마트 이제 저희가 농산물뿐만 아니라 지역내에서 생산되는 것을 원재료로 하고 지역내에서 만들어진 저희가 특산품까지 저희가 로컬 푸드의 판매 상품부터 주로 보고 있어가지고 정말 그 정도로 이제 다양하게 상품을 추가함으로써 소비자들이 많이 찾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상품 많이 이렇게 해서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이제 말씀드리는 것이 이제 포장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포장 부분이 굉장히 매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보기 좋게 이렇게 마무리까지 잘 되게 포장해 주시고 이렇게 갯고추나 쌈채소 이런 것도 좀 섞어서 이렇게 한번 판매를 하신다든지 보기 좋게 알록달록 이런 식으로 포장에 많이 좀 신경을 써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성공하시는데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포장 부분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요. 이것도 사례에 계란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제가 이제 직접 하는 마케팅 이런 것도 하나의 전략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로컬 푸드를 이용하신 분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면은 로컬 푸드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굉장히 신선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원거리 이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것도 조금밖에 안 해도 저희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소비자들을 많이 찾기 때문에 건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법한 내용을 이렇게 간단히 이렇게 써주시는 방법 이런 것도 저희가 아주 좋은 마케팅으로 저희가 공모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성공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이제 무엇보다 성공한 것은 이제 적절한 가격이 책정된 곳들이 굉장히 잘 성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가격이라고 하면은 이제 본인들이 결정하시는 건데 저희가 이제 말씀 높게 하실 수도 있고 낮게 하실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본인이 그렇게 하시더라도 이제 진열대에 똑같이 올라와 있는 본인들과 이제 비슷한 상품에 다른 농가들의 가격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높게 하시거나 낮게 하시더라도 이제 내볼 것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무한정 하실 수 없을 거고 그래서 이제 본인이 선택하시되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 행여라도 이제 가격 담합이 있으면 안 된다. 또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도 그런 또 사례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뭔가 좀 우리 이렇게 해서 좀 가격 올려보자. 이렇게 해서 올려서 한두 번 정도는 이제 몇 번 정도는 이렇게 매주에 도움이 되겠죠. 그런데 하셔가지고 근데 결국에는 이게 소비자들이 이제 한번 인식을 하게 되면은 저희가 이제 이곳은 비싼 매장이다 이렇게 인식을 하면은 소비자들이 떠나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통계적으로 봤을 때도 소비자들 한번 떠나면은 생각보다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다른 곳으로 옮겨버리면 마트를. 그래서 혹시라도 가격적인 측면에서 혹시나 행여라도 담합이라던가 그런 유혹에 흔들리지 마시고 좀 길게 보시고
이렇게 적절한 가격을 책정해 주실 걸 저희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항상 이제 제품을 신선하게 유지시켜 달라는 부분을 또 말씀드려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상현이 잘 될 때는 저희가 농산물이 굉장히 신선합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도 제가 뭐 통계 자료로 말씀드렸는데 저희 소비자들이 로컬푸드를 찾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또 신선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신선한 제품을 신선하게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혹시라도 이렇게 좀 이렇게 날짜 지났다거나 이런 것들은 잘 좀 이렇게 또 뒤쪽으로 빼주시고 이렇게 뭐 새로운 것들을 바로바로 이렇게 좀 채워주시고 그럴 것들을 저희가 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행여라도 저희가 뭐 재포장이나 재판매 이런 건 절대 안 되니까 이런 것들 해주시지 마시고요. 항상 신선하게 유지되는 곳이 항상 성공한다는 그런 부분을 명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사진은 사실 뭐 이제 어떠한 매장의 그 사례인데 이렇게 좀 바쁘셔가지고 이렇게 본인이 직접 재고를 뽑히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부탁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오늘 뭐 안 될 것 같으니 이거 좀 빼달라. 내가 남은 거 있으면 뒤쪽으로 이렇게 부탁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빼놓은 경우인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로컬 푸드를 운영을 하면서 이 재고 관리는 사실 본인이 하셔야 되고 예를 들어서 저희 농협 직원들을 통해서 이렇게 하시려면 수수료율 같은 것을 달리해서 저희가 운영을 할 수 있다. 그 내용들을 저희가 명시를 하고 있어서 본인들이 항상 해주셔야 되는 거고 혹시나 뭐 너무 나는 전반적으로 어려울 것 같다 하시면은 좀 이제 수수료율 부분 그 부분은 조금 이제 뭐 의견을 나누셔가지고 달리해서 이렇게 재고 관리도 하실 수 있다. 나중에 한번 말씀드리려고 이런 것도 제가 고맙고요. 그리고 이제 성공하시려면은 이제 다 같이 잘 돼야 된다는 마음 이걸 항상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저희 경기도에 있는 한 어떤 매장인데요, 관원농협 매장인데 이렇게 이제 출하 농가분들이 이렇게 청소도 하고 매대 청소도 같이 하고 이런 모습들 있고. 저희가 또 성공 전략으로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 이렇게 저희 로컬 푸드만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강점 중에 하나가 이제 소비자와의 거리가 굉장히 가깝잖아요. 여러 가지의 그 유통 단계들을 거치지 않고 바로 소비자에게 전달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와의 피드백을 굉장히 간편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런 방식들도 한번 좋은 사례인 것 같아서 어떻게 보면 이제 소비자들이 이렇게 적어놓은 것들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추가 저희 농업인 분들이 바로바로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 있겠죠. 바로바로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 있어가지고 예를 들자면은 뭐 소비자분들이 나는 지금 뭐 오이가 먹고 싶은데 뭐 오이가 없습니다. 뭐 이런 거 그런 거 써놓으시면은 딱 보시고 내가 좀 이맘때쯤에 뭐를 좀 출하를 해봐야겠다. 그런 것들도 저희가 이제 피드백으로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하나의 좋은 사례인 것 같아서 소비자와의 유통 경로가 가깝다는 점, 그 점을 한번 잘 이용해 보시면 성공하실 수 있다. 그런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제가 이제 뭐 사진으로 설명드렸던 내용이 전체적으로 성공한 로컬 푸드 매장의 운영 전략으로서는 정말 상품 관리가 잘 되어 있다. 정말 신선하고 좋은 상품이고 출하가 꾸준하고 뭐 그렇다. 그래서 상품 관리가 잘 되고 뭐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하는 부분 생산자에서 바로 소비자에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정말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서 어떠한 것들을 원하는가 지금은 어떠한 상품을 원하고 지금은 무엇을 출하를 해야 되는가 그런 것들을 소비자 입장에서 생산해서 잘 출하하고 계십니다. 그런 부분이 성공 전략이고 그리고 이제 뭐 다 같이 잘 돼야 로컬 푸드가 잘 된다. 이것들 보면은 요거 판매장을 통해서 정말로 여기 계시는 정말 많이 계시는데 여기 모든 분들이 다 서로 영향을 주고 받잖아요. 그래서 내 것만 뭐 이쁘게 뭐 포장이 됐다고 해서 뭐 이 매장이 잘 되기는 어렵고 그래서 이제 뭐 이러자면은 뭐 진열이 좀 어지러진 게 있으면은 좀 그거까지 다 이쁘게 좀 놔주실 수도 있는 거고 보실 때 그리고 이제 포장을 잘 뭐 못하신 분들이
행여라도 계시면 뭐 내가 가진 노하우도 있고 뭐 전수를 해주신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은 정말로 모두가 잘 돼서 전반적으로 나까지 잘 되는 그런 매장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지켜주시면은 저희 소비자들이 떠나지 않고 저희 남평동역 로컬푸드를 아마 계속 이용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이제 저희가 이슈 당부 사항인데요. 이제 몇 가지 사례들을 통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좀 뭐 이런 부분은 혹시라도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 그런 것들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저희 로컬푸드는 당연히 자가 생산된 농산물만 출하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과거에 이제 어떤 사례가 있었는데요. 이렇게 본인이 생산한 것이 아닌 뭐 예를 들면은 뭐 저기 뭐 어디 공판장에서 사왔다던가 뭐 예를 들자면은 뭐 어디 뭐 포전해가지고 밭대기로 사오셨다던가 옆에서 뭐 옆집에서 어떻게 뭐 거기서 생산한 거를 이렇게 이제 수확할 때 그때가 갑자기 막 사오신다던가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내가 생산한 게 아닌데 출하를 하신 경우가 과거에도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저희가 로컬푸드를 운영을 하면서 저희가 정기적으로 서류에 대한 확인뿐만이 아니고 현장 출장이나 인터뷰를 정기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렇게 해서 운영이 되고 있어서 그렇게 되시면은 뭐 걸리시면은 뭐 이런 출하 정지 뭐 이렇게 저희가 원칙이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큰 손해가 발생하시겠죠.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항상 자가 생산을 하신 것만 출하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 중에 또 다른 이유가 이제 일단은 이제 뭐 PLS 교육도 예정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시면은 예를 들면 내가 어디서 뭐 사가지고 왔어요. 내가 생산한 게 아니고 다른 곳에서 뭐 생산한 어디 거를 뭐 공판장에 어디 거 뭐 포장을 사오셨다고 쳐요. 그러면은 저희가 이거 해가지고 내 이름을 출하를 했는데 사실상 생각을 해보면은 이 부분 생산한 사람이 뭐 어떻게 생산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뭐 농약을 막 뭐를 쳤는지 뭐 어떻게 생산을 했는지 이 작물에 만든 농약을 적정하게 했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렇게 되다가 저희 이제 농약 안정성 검사에 또 걸립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이제 저희 관내에서도 뭐 빈번하긴 아닌데 잘 모르셔서 막 그러신 경우들이 있는데 올 초에도 저희가 그런 건이 있어가지고 좀 과태료도 막 뭐 많이 받으면 뭐 100만 원 뭐 이렇게 막 나오잖아요. 과태료도 부과를 받고 또 이렇게 당연히 저희들 매장대로 이제 출하 정지도 되시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내가 당장에 여기서 사가지고 내 가격을 붙여고 내 이름을 판다 하면은 뭔가 또 뭔가 좋을 것 같지만 한번 생각해 보면은 진짜 어떻게 생산된지도 모르는 것들을 괜히 얼마의 그 욕심 때문에 사가지고 와서 재판매하는 것이 상당히 리스크가 크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저희도 다 현장 출장을 다니고 그러기 때문에 걸린다. 그런 부분을 항상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행여라도 이제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그래서 이제 그 말씀드리고요. 항상 직접 생산한 농산물만 출하를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됐죠? 저희 이렇게 해서 본인의 이렇게 한 농가에 이렇게 농약 검출된 사례. 근데 이제 PLS 교육도 이제 잘 말씀하시겠지만 저도 들어보면은 통일 비닐하우스 내에 여러 작물 하시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항상 주의해 주시고 농약이 이제 이런 작물마다 이렇게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흘러 들어가지 않게 그런 것들 항상 조심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원산지 허위 표시한 로컬푸드 이거를 말씀드린 것이 이제 대표적으로 콩나물 그런 게 있겠죠. 콩나물 중국산 콩을 가져와 가지고 이렇게 재배를 했다 하면은 저희가 이제 그런 것들을 원산지가 국내에서 콩나물을 생산했다 하더라도 그거는 이제 중국산입니다. 저희가 이제 새싹류라고 해가지고 그 씨앗에서 이렇게 떡잎처럼 자라는 것들 그런 식물들은 저희가 그 원산지를 그 씨앗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콩나물 같은 것도 뭐 이런 거는 조심하셔가지고 이런 거 당연히 이제 저희 쪽에서는 안 되겠죠. 판매가 해서 주시고, 그리고 이제 이거는 제가 뒤에 또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또 말씀드린 부분이 이제 또 이제 포장을 그래도 좀 깔끔하게 좀 잘 해주시라 말씀드리고, 이왕이면은 조금 더 예쁘게 이제 뭐 전체가 쌓여 이렇게 뭐 포장을 하신다든지 뭐 그런 것도 말씀을 드리고, 포장에 대한 부분입니다. 포장에 대한 부분 이렇게 오타가 생각보다 또 많이 있어가지고 뭐 중량 표시 같은 거 이런 것도 오타가 실질적으로 많이 나고 있고요. 그리고 금액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오류들이 많이 나고 있어요. 보고 말씀도 이름이 잘못 들어갔죠. 이런 것들 항상 포장하실 때 주의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포장하실 때 이게 뭐 본인이 이렇게 잘못 이렇게 타이핑을 하실 수도 있잖아요. 잘못 쓰고. 근데 이제 그러한 경우에 이제 좀 번거로우시더라도 다시 떼가지고 이렇게 다시 뭐죠? 포장지 벗겨가지고 다시 뭐 제출력 해가지고 이렇게 다시 포장을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뭐 여기 보시면은 이제 뭐 예를 들자면은 이렇게 뭐 내가 뭐 잘못했다 해가지고 이렇게 막 겹쳐서 막 이중으로 태그를 막 붙이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이중으로 막 붙여버리게 되면은 소비자들이 또 이렇게 덮어서 붙여가면 또 오해를 해요. 이게 막 뭐 예를 들면은 이게 원래 막 출하를 이미 뭐 엊그제 한 건데 날짜만 붙여서 또 다시 붙인 건가, 막 그런 오해들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뭐 잘못된 거 있으면 때가 다시 포장지 벗겨가지고 좀 번거로우시겠지만 다시 해주실 것을 또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 이제 저희가 이제 항상 이제 출하 농가분들에게 당부드리는 것이 이제 경쟁력 있는 우수한 농산물을 출하해 주실 것을 항상 당부드리는데, 이것이 이제 단순하게 이제 저희가 항상 그냥 말로만 그러는 게 아니라 그게 다 명문화가 되어 있거든요. 그만큼 저희가 로컬푸드를 만들 때 정말로 소비자들에게 어필을 하려면은 경쟁력 있는 우수한 상품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하다 보면은 또 이렇게 뭐 소비자 관점 측면에서 굉장히 뭐 필요하다고 굉장히 뭐 조금씩 한다든가 뭐 그래서 좀 이렇게 안 예쁘게 나오는 경우도 일부 이해는 하지만 기왕이면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 좀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된 것 중에 좀 이쁘고 좀 좋은 거 위주로 많이 좀 출하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좀 바람이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중 편의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항상 번거로우시겠지만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한번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저희 농협 남평농업 로컬푸드가 성공하기 위해서 항상 저희 출하 원칙을 준수해 주시고 저희 가격적인 부분이 또 상당히 성공이 중요하다. 그래서 가격 준수해 주시고 항상 저희 농협 남평농협과 저희 협력을 통해서 저희 다른 매장과는 달리 더욱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직매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고추 다 강의를 했는데 PLS 교육을 실은 많이 안 해봤어요. 그래서 내용은 알고 있지만 근데 최근에 화순군 주관으로 해서 농준농협 또 로컬푸드 많이 하시니까 다시 이제 많이 다니셔가지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시간은 한 2, 30분입니다. 짧습니다. 그래서 좀 중요하네요. 그리고 아마 이제 제가 일선에서도 많이 경험을 하다 보니 농가분들도 많이 알고 하다 보니까 조금 이제 농가분들이 원론적인 얘기도 있지만 실질적인 얘기도 할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만 좀 참고하십사 좀 말씀드리고 편안한 마음으로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하겠습니다. PLS가 뭐냐? 이제 교육도 많이 받아보셔서 아실 건데 PLS는 이제 NLS와 반대되는 개념인데 영어로 풀었으면 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이라고 해요. 포지티브라는 뜻이 P의 포지티브라는 뜻이 뭐냐면 이제 허용하는 긍정적인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 뭐냐면 리스트는 우리가 알고 있죠. 파일 메모할 때 리스트. 그래서 우리가 해당 작물에 어떤 특정 농약만 써야 됩니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를 들면 배, 이쪽은 배가 유명하니까 나중에는 배라 하면은 예전에는 아니었는데 지금은 배라 하면 배에는 이 농약만 써야 됩니다. 이 농약을 쓰지 않으면 안 됩니다가 PLS 쉽게 말하면. 반대되는 개념은 NLS 뭐냐? 아시다시피 네거티브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부정적인 의미예요. 안 되는. 그래서 이거 뭔 말이냐?
이 배에는 이 약을 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좀 허용한 범위가 더 넓어요. 쉽게 말하면은 배에는 이 농약, 이 농약, 이 농약만 쓰면 안 되고 다른 거는 그냥 이게 무기는 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2018년 12월 31일까지 이렇게 했어요. NLS예요. 근데 지금은 2019년 1월 1일부터는 전자물에 PLS를 시행합니다. 이게 뭐냐? 쉽게 말하면 전보다는 강제성이 더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 전에 NLS는 어떻게 했냐? 같은 과, 토마토면 토마토, 감자, 가지, 고추는 같은 가죽과잖아요. 이 근처에 유사한 작물에 대한 MRA, 잔류 농도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그냥 두리뭉실하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두리뭉실하게 한 것이 속된 말로 얄짤없이 이 부분을 가지고 나오지 않으면 처벌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PLS, 쉽게 말하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농에 해당되는 작물에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기준이 뭐냐? MRA라고 해요. MRA. 우리가 이제 영어로는 MRA라고 해요. 근데 우리 MRA라고 해요. MRA. 이게 뭐냐면은 잔류 허용 기준이에요. 최대 잔류 허용 기준. 이게 뭐냐? 쉽게 풀어서 쓰면 배에 특정 농약을 썼는데 이 농약을 아무리 치더라도 내가 일생 동안 먹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 최대 농도예요. 최대. 이게 MRA예요. 이게 MRA. 이 기준에 부합하게 하는 게 PLS입니다. PLS.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전 시간에 제가 앞에 보면은 PLS-B와 올바른 농약사이라고 그랬는데 실은 이제 어차피 농약과 관련된 부분이니까. 근데 PLS의 주무부서가 어디냐? 어디일 것 같아요? 농약이니까. 진흥청도 있고 농업과학원도 있고 있는데 PLS의 주무부서는 진흥청이 아니에요. 어디 있냐면 식품의약품 만드죠. 우리 식약처라고 부르는 식약처예요. 식약처. 농약인데 식약처예요. 왜 그런지 지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자, 이걸 제가 구두상을 말씀드리고 풀어서 설명드리면 농약 허용물질 관리도 PLS란 농약을 더욱 신중하게 사용하여 더욱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관리 제도인데 등록 농약을 쓰고 미등록 농약을 쓰지 마라. 그래서 관리 위반이 하게 되면 이걸 추천하거나 판매하는 차도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사용하는 사람도 일정 부분에 대한 책임이 있으니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 기준이 뭐냐? 아까 말씀드린 MRA. 그 MRA 농도가 뭐냐면 만약에 내가 썼는데 의도찮게 썼거나 관행적으로 썼는데 이게 안 나와야 될 농약이 나오면 그 기준에 대한 농도를 일괄적으로 0.01ppm을 적용하는 거예요. 0.01ppm. 1ppm이 어떤 뭐냐? 100만 원 중에 1원이 1ppm이에요. 그럼 0.01ppm은 뭐냐? 1억 가운데 1원이 0.01ppm. 1억에 1원. 그러면 100억에 100원. 이게 0.01ppm. 이게 큰 단위예요, 적은 단위예요? 적은 단위. 그럼 이게 뭔 의미가 있냐? 이게 실은 100억 0.01ppm은 안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냥 안 나와야 된다는 게 없으니까 그냥 상식적으로 0.01ppm 때려놓은 거예요. 그렇죠? 이게 PLS예요. 자, 이거 설명드리면 PLS는 농약 잔류 허용 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농산물에 대하여 잔류 허용 기준을 불검출 수준인 0.01ppm을 일괄적으로 다 적용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 농약을 써야 됐는데 안 나올 농약이 나오면 PLS는 아까 이 농약만 써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 농약 써야 되는 리스트에 없는 농약이 나오면 0.01ppm을 적용한다는 거예요. 뭔 기준에 의해서 식약처가 정해놓은 최대 농약 잔류 허용 농도를 기준을 잡고 MRA라고 부르는 이 기준을 잡고 한 게 이게 PLS입니다. 실은 이제 제가 PLS라고 하면 다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께. 이게 PLS라고. 근데 이제 강의 내용이 뭐냐면 그러면 어떤 부분에 있어서 농가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을 알고 계시는데 그럼 어떤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제 그게 이제 중요한 내용이니까. 그럼 이걸 아냐면 실은 MRL이 그러면 과연 그 MRL이 내가 일생 동안 먹어도 아무 해가 없는 그 최대 농도가 농약이나 최대 농도가 설정이 된 기준이 뭔지 이한 부분을 나타낸 거예요. MRL을 설정하려면 먼저 농약이 있잖아요. 농약이 앞에 보면은 우리가 농약관리법을 받아요. 농약관리법은 아실 거예요. 라벨에 뭐가 있어? 밑에 뭐 해당 고추면 고추, 판정병, 뭐 희석배수 한 마리당 몇 그램 또는 몇 cc, 수확 며칠 전 몇 회 사용이라고 정해져 있죠. 라벨에 다 보셨죠. 그 농가분들은 뭐라 그래요? 라벨이라고 그래요. 이게 농약 안전사용 기준인데 농약 회사는
진흥청에다가 그거를 등록하기 위해서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진흥청에 등록 요청을 합니다. 2년에서 3년. 고추 탄저병 글자 하나 쓰는데 2년에서 3년. 그리고 그 전에 한 전례가 없으면은 2억 이상에 대한 돈을 지불을 하고 진흥청에 등록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럼 진흥청은 그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식약처에다가 MRA 이 특정 농약에 대한 잔류 허용 MRA를 어느 정도 설정을 해야 되니까 하고 식약처에 또 의뢰를 해요. 그럼 식약처에서 그 기준을 잡고 진흥청에 통보를 하면 농약 회사에 찍혀서 나오는 거예요. 실험 기간 보통 얼마? 3년 만에. 회사가 요청을 하면 3년에서 그 정도의 지점을 갖고 찍혀서 나오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이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농약 회사가 있고 이게 외국 거고 국내가 있고 외국이 있는데 이게 뭔 말이냐면 농약의 그냥 97%는 의약 회사, 화학 회사 이런 게 만들어요. 국내 뭐 메이커 회사 7개, 농약 회사, 메이커 회사 7개 회사가 있는데 7개 회사가 만든 게 아니에요. 왜? 비용이 많이 들어요. 15년 정도 그리고 하나로 1,200원대 하나가 3,000억 정도 들어가요. 3,000억에서 4,000억. 그래서 국내에서 만들 수 있는 회사가 없어요. 다 수입이요. 95%, 97% 이상이에요. 그러면 이 수입한 부분들이 두 가지 방법으로 들어요. 하나는 원료, 또 하나는 수입 완제품이에요. 이 완제품이 뭐냐? 우리가 농약이 국내에서만 쓰고 있는 게 아니에요. 외국에서도 만들어서 외국에서 쓰고 있는 농약을 뭐 독일이나 일본이나 미국에서 현지에서 쓰고 있는 것을 그대로 통으로 들어요. 우리나라에서 수입형 회사에서 박스 포장하고 판매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수입품이에요. 수입 완제품이라고 그래요. 수입 완제품. 근데 원료로 수입해온 것들은 원료로 수입해가지고 어떤 건 입제, 어떤 건 물량, 어떤 건 수화제 이렇게 만든단 말이에요. 다양하게. 이게 국내에서 그런 것들은 이런 과정을 거치고 통으로 들어온 것도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야 되기 이렇게 해야 됩니다. 외국에서 판매를 아무리 우리보다 선진국 독일, 일본, 미국에서 현지 작물에 그쪽이 맞는 똑같은 고추에 MR에 설정이 되어 있다 할지라도 국내에 들어오면은 똑같은 시간과 비용을 과정을 거쳐서 유통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MR의 설정을 과정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제가 교육을 많이 했다는 했잖아요. 농가분들이 모르는 게 있어요. 같이 하다 보면 이제 그 관련된 페이지식이 없으니까 와, 그 등록이 안 돼, 이게 등록이 안 돼 있으니까 효과 없는 하냐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회사는 회사의 전리 목적이고요. 이윤치고요, 이윤. 그러면은 이게 소매적 작물, PLS 시행체는 소매적 작물이라고 하는 돈이 안 되는 뭐 깨나 뭐 지금 이제 대치작물로 통도 많이 하지만 귀리나 뭐 기장이나 이런 것들 많이 하지 않는 그리고 약을 많이 하지 않는 데는 등록을 시키지 않아요. 아까 등록시키는데 비용이 1억, 2억씩 들어가고 2년, 3년 걸리는데 그 비용을 투자를 하지 않는다. 그렇죠. 그래서 농가분들이 오해를 좀 하지 마셨으면 싶어서. 왜냐면 등록이 안 됐으니까 효과 없네. 이게 아니에요. 효과 없는 거는 그래서 실은 PLS를 시행하는 게 뭐냐면 그 전에는 PLS를 시행함에 있어서 1년간의 1년 유예기간을 줬어요. 왜? 전 나라에서 이제 전 작물에서 강제성 주고 한다 하니 그럼 등록이 되어도 되는데 회사에서 강제성 주고 해라. 이게 등록해라. 회사가 안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일부 소매적 작물은 나라에서 직권으로 자기들 직접 권한으로 등록을 요구를 시켰어요. 그래서 소매적 작물도 있고 나머지 기존 작물들은 기존 약재로 가고 하고 있는 거예요. 아셨죠? 그 내용은 참고하십사 말씀 좀 덜어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약관리법에 의한 안전사용 기준에 PHI 프리하베스트 리커버리라고 하는데 농약관리법 농촌진흥청에서는 농약을 관리하니까 주무기관이에요. 진흥청에서는 농약관리법에 대한 안전사용 기준을 이렇게 짜요. 등록을 하게 되면 BPS는 유제라는 이건 상품명인데 이 상표명이 뭐 파스타도 있고 그래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해당 작물, 병해충, 사용 양량, 그리고 사용 시기, 사용 횟수를 설정을 해요. 누구를 위해서? 농업인을 위해서. 근데 식약처는 뭐냐면 식품위생법에 의한 잔류 허용 기준 MRA를 설정해요. 누구를 위해서? 소비자를 위해서. 그래서 이게 이렇게 돼요. 그러면 똑같은 건데 이거는 진흥청에서 갖고 있는 자료고 진흥청에서 설정하고 이쪽은 식약처에서 설정해요. 그러면은 우리가 배추 흰나비도 있고 뭐 예를 들면 배추 흰나비도 있고 뭐 벼룩이벌레도 있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배추는 흰나비든 벼룩이벌레는 뭐 상관없이 식약처는 너희가 배추 흰나비든 벼룩이벌레든 배추 정나방이든 파방나방이든 뭐든 간에 식약처는 이걸 다 무시하고 요거만 갖고 있어요. 잔류 허용 기준. 요것만. 이걸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있어요. 볼까요? 뭐 농약 성분이 469종이에요. 좀 관심 있으신 분 보셨을 거예요. 근데 농약 제품은 1944품목이에요.
근데 왜 이런 부분이 왜 생길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농약은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는 비용이 들여서 개발된 농약을 한 회사만 주지 않아요. 이제 신규 물질, 이게 신규 물질이 뭐냐면 이제 신제품이 아니라 전에 없던 물질, 획기적인 물질.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뭐 탈모 치료제 전에 없었던 이제 그런 물질이 오게 되면 모든 회사를 다 채워봤는데 다 주지 않아요. 두세 개만 줘. 그리고 이제 이게 카피, 저작권이 특허가 풀리게 되면 여러 회사가 이제 이걸 만들어요. 그럼 한 가지 약이 4가지, 5가지, 10가지가 돼버리고. 그래서 근데 식약처는 그 한 가지만 가지고 한 가지에 대한 이 농약 성분에 대한 작물에 대한 기준을 짜고 진흥청은 그 여러 가지 한 가지 제품으로 해서 파생돼서 나오는 모든 제품들에 대한 안전 사용 기준만 짜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한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PLS 함에 있어서 PLS에 대한 상당한 좀 허점이 있어요. 허점. 그게 뭐냐면 내가 안전사용 기준만 가지고 약을 한다 이거예요. 여기 뭐 무슨 농사 지으신 분들이 많으실까요? 엽채류요. 네? 엽채류. 배추나 뭐 상추나 그게 혹시 팬텀이라는 농약 아실지 모르겠어요. 네, 팬텀 아시죠? 팬텀이라는 농약이 성분이 이제 우리가 네오니코티노이드 동약을 디노테프라이라고 해요. 근데 팬텀이 있고 또 뭐가 있냐면 똑같은 성분이 오신이라는 제품이 있어요. 또 어떤 제품이냐면 건백이라는 제품이 있어요. 또 어떤 제품이냐면 그 성분이 들어가 있는 뭐 보스라는 제품이 있고 청실홍시라는 제품도 있고 그래요. 근데 그 성분에 대한 함량들이 또 다 달리 들어가 있어요. 자, 이 말씀을 해드릴까요? 나는 농약 안전사용 기준에 따라서 수확 며칠 전 몇 회에 썼다 이거예요. 하루는 팬텀, 그 다음날 건백, 오신, 보스, 청실홍시 썼다. 그럼 몇 번 썼어요? 5번 썼잖아요. 네, 5번 얘기했으니까. 그럼 이 5번을 썼는데 이 5번에 대해서 약이 중복돼요, 안 중복돼요? 중복돼요. 근데 농약 안전사용 규제는 유배가 돼요, 안 돼요? 네? 안 돼요. 근데 뭐에 유배가 돼요? 잔류에는 영향이 있죠. 이게 크나큰 오점이에요. 오점. 실은 이걸 민감해서 말 잘 안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생산자들이시잖아요. 그게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와 관련된 부분을 좀 더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지킬 수 있냐? 내가 전문가도 아니고 이거에 대해 공부하는 사람도 아니고 하는데, 근데 그거를 다 할 수 있는 방법 4가지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 4가지 좀 말씀드릴게요. 한 가지 뭐냐면 기본적인 거, 원론적인 거, 등록 사용을 준수를 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뭐 농약 해석과 살필수 이건 기본적인 거고 말 하나마다 기본적인 거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출하 전 마지막 살포일을 준수를 해주시면 좋아요. 수정을 맞죠. 이건 뭐 때문에 그러냐면 농약이라는 거는 반감기라는 게 있어요. 반감기가 뭐냐? 약재를 살포하고 나서 이 약재에 대한 농도가 딱 절반이 되는 시기를 반감기라. 근데 그 농약 반감기 내가 어떻게 아냐? 모르죠 당연히. 근데 그에 대한 기준을 할 때 MR을 설정하고 안전사용 기준을 설정할 시각자에서 설정을 할 때 수확자 밀수를 설정해요.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는 특정인데 이거 왜 등록이 되잖아요. 이게는 이제 농약 라벨이에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농약 안전사용 기준인데 적용 작물, 해충, 사용 제품의 방법 1리터당 한 말당 물 20리터 한 마리니까 한 말당 20ml. 그리고 수확 며칠 전 몇 회 사용이라 되어 있잖아요. 이게 이 시기를 잡아야 돼요. 수확 며칠 전 사용에 대한. 이게 반감기와 관련이 있어요. 반감기. 그래서 이 기준을 지켜주죠. 왜? 농약은 그 자외선에 의해서 분해가 돼요. 그래서 실은 똑같은 농약을 찾다 하더라도 엽채류나 이게 옆면살포하는 거하고 토양에 있는 거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제가 한 6년, 7년 돼도 토양에 있는 거는 잔류가 나와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나 친하게 하는데 저한테 이제 의뢰가 들어와요. 성분 갖고 막 팩스를 보내요. 이 성분이 뭔지 좀 무서워라고 연락해요. 근데 해서 보내요. 그러면은 거기서 확실한가 물어봐요. 왜? 나오지 않았는 농약이 나와요. 그게 뭐냐? 옛날 농약들이 농축돼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토양도 검증을 하면서. 그래서 자외선이나 분해가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농약 마지막 살포일만 가더라도 준수를 해주시면 그에 대해서는 조금 피해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우의 수를 볼게요. 이게 그럼에도 이제 내가 이런 부분까지 다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mRNA 기준이 초과된 경우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판매자나 사용자 같은 입장인데 판매자가 잘못 판매를 하셨거나 잘못 판매를 하셨거나 또는 이제 사용자가 내가 주라는 건데 중복돼서 한 경우가 있거나 그리고 이거는 이제 사용자에 대한 그 지금 과오예요. 예를 들면은 우리 18일에 이런 것 같이 고농도로 살포를 했거나 또 희석 배수를 잘 지켰지만은 중복된 과량 살포했거나 유목이 때에서 했거나 아니면 관행된 그 형태로 남용이나 오용을 하셨거나 근데 이 부분 좀 이렇게 보면은 좀 어려우시니까 이렇게 볼게요. 자, 작물명은 참깨예요. 입마루병에 대한 등록된 약재들이에요. 이게 여러 개 나의 색깔별로 표시가 이제 구분이 되실지 모르겠는데 내가 하루는 이제 베노밀 벤네이트는 똑같은 약이 똑같은 약이 뭐냐면 동일 제형, 동일 성분, 동일 함량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은 우리 옛날에는 지금은 안 해주는데 진행체에서 미투 등록이라 해가지고 영어로 미투면 나도 이런 의미거든요. 이 미투 등록이라 해가지고 똑같은 농약으로 인정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베노밀 벤네이트, 예를 들면 라스왈라, 글라신 근사민, 뭐 마세트 부타 이런 것들 다 똑같은 거니까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베노밀 벤네이트 똑같아요. 근데 이제 농가분들이 몰라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도 알아가지고 리도창풀도 썼다가 깨밭에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이제 신박사한테 교육을 받았으니 이 내용을 바꾸려다 해가지고 이제 팜프로라는 약을 썼단 말이에요. 근데 봤더니 난 몰랐는데 똑같은 농약 같은 경우는 이제 제 말 듣고 수학 14년도 내용도 똑같고 하니까 아 이건 똑같은 약을 내가 알고 있으니까 피해가 난다고 리도창 썼다가 팜프로 썼단 말이에요. 근데 내용 보니까 이게 품목명이라고 이게 상품명이거든요. 가벤다짐이라는 제품이 중복이 돼요. 그죠? 그리고 이거 아까 말씀드린 이런 내용이 보면 하나는 초크 썼다가 다콘이 썼다가 타론이 썼다 했더니 보니까는 또 이 약이 똑같은 놈이에요. 이런 것들이 나와요. 이런 것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나는 농약 안전사용 기준에 위반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이거는 소비자가 알고 아니 생산자가 알고 가시죠. 그래서 이거를 피해갈 수 있는 몇 가지 안을 좀 말씀드리고 하는데 경우의 수가 더 있어가지고 말씀드릴게요.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제 보통 소비를 가서 그잖아요. 농협을 가든 농협방을 가시든 진딧물이 진딧물약 주소 또는 뭐 총치약 주소, 뭐 벌거지약, 나방약 주소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판매하시는 분은 이제 준단 말이에요. 준다고. 근데 봤더니 다 상표명이 달라가지고 내용도 좀 달라가지고 그런 줄 알았는데 보니까 또 다 결국은 똑같은 농약인 거예요. 제형도 다 다른데 어떤 건 유연탁제고 어떤 건 입상이고 이게 어떤 거는 유제 타입이고 한 대로 똑같은 나는 전혀 다른 가루의 약을 쳤고 그 다음에 촉치약을 쳤는데 알고 보니까 똑같은 약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殺虫제도 마찬가지고 모캡을 쳤다가 이제 모르고 내가 관련된 전문 지식이 없으니까 어디 농약방에 갔는데 모캡보다 더 냄새나고 그 소비자분들이 냄새나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독하니까 냄새나는 거 약을 달라고 했는데 모캡보다 더 독하다고 좋아하시잖아요. 효과가 있으니까 모캡, 뭐 사이멘트, 카운타, 타보 뭐 이런 것들 유기인들 이제 이런 것들이 실은 이제 본회적으로 말씀드리면 없어지는 농약들입니다. 그라무슨 같이 그거는 이제 유럽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없어질 거예요. 그래서 회사들이 그 투자를 안 해요. 언제 없어질지 몰라요. 당장 내일은 없어질 수가 있는 농약들이니까 그런 애들도 실은 쓰면 안 되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보니까 다 똑같아요. 터보포스 뭐냐면 카운터예요. 카운터. 타보 카운터. 그리고 이제 터 카운터. 이거 카도사포스. 이게 아파치. 카도사포스가 아파치. 이런 것들. 모케, 토프로포스. 이게 성분명이거든. 이런 것들 다. 쓴다고 썼는데 보니까 또 이런 부분이 나와. 그리고 토양 입제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분해가 잘 돼야 안 돼요. 또 분해가 잘 안 돼요. 이런 그 중복된 부분도 나온다고.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이 내용을 알았습니다. 이런 경우의 수를 알았으니까 내가 농약 안전사용 기준을 지키고 그리고 침해도 불구하고 나오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걸 최소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경우의 수 최소화. 어떤 부분이 있냐? 이제 방제 농약을 달리해서 이게 뭐가 있냐면 이제 일단 사진 보여줄 건데 이 보면은 그러니까 농약 그 우리가 공식 농약 관련 법령이 있어요. 왜냐면 농약 활용 원재 및 농약 활용 기자재 표시 기준 등등이라는 농약 관련 관리법에 대한 법령이 있어요. 그 법령에 보면은 농약은 이게 임의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 어떤 분들 보시면은 그 시점 크게 해놓지 노인네를 보이지도 않는다 하는데 그거 그 임의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다 법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면은 농약이 있고 그리고 보면 살충제가 있죠. 살충제 밑에 이게 숫자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내가 어디 출신인가 본가 저는 신간대 평산신가 신간대 상황공파입니다. 근데 이거 이런 거예요. 이런 본가를 나타내요. 그리고 있고 그리고 밑에가 뭐냐면 이거는 회사에서 중요한 상표명이고 품목명 이게 성분명이에요. 이게 성분명. 그러면 PLS는 뭐와 관련이 있어요? 중복살포. 그쵸? 중복살포를 피해가야 되니까 그러면은 이거를 보셔야 된다. 이거를 PLS 이거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을 달리해서 이게 그나마 잘 모르시면은 이거라도 달리해서 쓰시면 작용기라도 달리해서 쓰시면 또 피해를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다 이거예요. 또 하나는 영농일지를 좀 꼼꼼하게 작성하실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구매처를 일원화시키는 게 좀 중요합니다. 이제 소비자, 생산자분들 마음을 압니다. 예? 앞에 이제 농협도 가야 되고 조합원님이 또 조합장님도 잘 아시고 상임사도 잘 알고 또 사모님도 잘 알고 하니까 가야 되고 또 그러다가 앞에 농약방은 또 나 또 일가 어디가 되니까 모르는 자식도 가야 되고 그 내용 잘 알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여러분들 위해서는 웬만하면 구매처를 일원화시키는 게 중요해요. 근데 지금은 실은 이거를 많이 지켜주십사 말씀드렸는데 실은 지금 뭐가 있냐면 병원하고 똑같아요. 병원하고 뭔 말이냐면 우리가 어느 병원에 가잖아요. 그럼 환자에 대한 기록이 뭐 어떤 뭐 항이 스타일인데 뭐 이런 기록이 남잖아요. 근데 이 기록이 다른 병원에 가면 있는 저기 뭐 그렇게 보이진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처방전 이걸 찍어갖고 병원에 가서 나 지금 이 약 먹었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농협은 오시면 이게 농가분들이 예를 들면 남평농협이다. 남평농협 지점 가면은 남평농협 어디를 가시든 간에 여러분들에 대한 내역이 나와요. 내가 언제 뭔 약을 썼고 어느 작물에 이걸 다 전산에 입력하게 되어 있어요. PLS 때문에. 그리고 일부 농약사도 지금 전산에 그걸 다 입력을 해요. 그래서 그거를 예를 들면 농협에는 있고 여기 있으면 나뉘어져 있잖아요. 한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일원화 시켜놓으면 좀 그런 분이 피해 나가는 분명히 있고 또 하나는 지금 농협에서는 예를 들면 전산에 어떻게 되냐면 내가 이걸 안전상 기준을 초과해. 그러면 빨간불이 들어와요. 띠 하고 들어와요. 다른 작물로 이제 약으로 대체해서 실제로 나고 떠요. 그래서 웬만하면 농협을 이용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추파렐리 고농도 이런 걸로 잘못 뿌리게 되면 특히나 이제 수확을 얼마 놔두지 않고 뿌리게 되고 그리고 날이 좋지 않아서 끄급해서 또 오랫동안 가게 되면 분해에 대한 부분들이 기간이 떨어져가지고 나올 수 있는 염려도 있으니까 그것도 주의를 좀 사실 주셔야 돼요. 이제 그럼에도 이제 농약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는 다 말씀드렸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뭐 구매처 일어나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건 농약이라는 건 결국에는 분해가 되고 하는 물질들이니까 그리고 지금 개발된 농약들은 왜 그 많은 그 비용들이 들어가냐면 환경적으로 나와야 돼요. 환경적으로. 그래서 지금 나오는 살충제들은 꿀벌 독성이 높으면은 다 나오지가 못해요. 왜? 이거 우리나라에서 기준을 잡는 게 아니에요. 모든 유럽에서 이게 기준을 잡고 오거든요. 유럽에서 패스가 돼야 국내에 들어오고. 그래서 지금 꿀벌 독성이 있는 농약들, 예를 들면 상표명으로 말씀드리면 4A 그룹의 네오니코티노이드 계통에 우리가 담배 니코틴이죠. 니코티노이드 계통에 펜텀이나 뭐 오시님도 마찬가지고 똑소리나 비카드나 세심이나 아타라나 이런 농약들은 지금 경협살포로 추가 우리 돈을 아무리 때려부어도 등록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왜? 꿀벌 독성이 세기 때문에. 그래서 꿀벌 독성이 있는 것들은 추가 등록 못 시켜요 지금. 근데 시킬 수 있는 것은 관주 뭐 이게 이런 것들은 등록을 시킬 수 있어도 영양살포로 인해서 꿀벌의 독성이 있는 것들은 등록을 시키지 못해요. 왜? 환경적 부분 때문에. 이게 전 세계적으로 흐름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도 알고 계시고. 그래서 이제 그럼에도 이제 면제되는 품목들이 있으니까 좀 말씀드릴게요. 기계유제나 우리가 이제 복숭아를 그때 화성군에서도 했는데 화수는 복숭아를 많이 하죠. 거기도 마찬가지로 화수는 그게 이제 세균성 때문에 이제 석회보로데이를 많이 하는데 석회보로데이나 유황합제나 뭐 바실러스 서브틸러스라고 이제 미티제 미생농약 그리고 뭐 전착제 지벨린 뭐 호르몬 지벨린 동제 계통이나 콜리옥신 계열 이런 바이오나 이런 것들은 잔류의 면제 품목입니다. 잔류 면제 농약이라고 찍혀 있어도 잔류의 면제 품목입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PLS고 PLS처럼 농약을 쓰는 거니까
또 친환경 또 달라요. 친환경. 그냥 우리나라 법이 좀 이상하게 있어요. 왜냐면 이게 면제가 되고 잔류 면제라는 얘기는 친환경도 쓸 수 있다는 얘기인데 친환경은 해당 등록번호를 부여를 해서 예를 기계유제다. 그럼 기계유제가 뭐 A 기계유제 회사 거다. 근데 A 기계유제 회사 거가 친환경 인증을 받았다. 그러면은 그거는 친환경에 쓸 수 있는데 B 기계유제는 등록을 받지 않았다. 그러면 그거는 친환경에 쓰면 친환경 취소됩니다. 또. 네. 좀 약간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이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좀 아까 봤을 때 뭐 제가 준비한 자료 여기까지고요. 우선 가장 중요한 게 한번 되짚어 보자면 예, 그래도 가장 우선적으로 원론적인 얘기지만은 제대로 등록된 농약 그리고 안전사항 기준에 맞춰서 쓰시는 게 중요하고 희석 필수나 사료 필수는 당연한 거고 그리고 포장이나 표기사항 확인 후 사용하시고 가장 중요한 출하된 마지막 상표를 준수하시면 그래도 좀 피해에서부터 자유롭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푸드 출하할 때 농산물 포장 방법과 우리 농협 로컬 푸드 출하 요령에 대해서 기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직매장, 생산자, 소비자가 만나는 연평농협 로컬 푸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소비자는 정산물 품질이 중량이 얼마냐, 가격은 저렴한가, 신선한가가 제일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한 먹거리인가. 신선하고 안전하면 소비자는 가격에 대해서는 민감하지 않습니다. 우리 직매장은 생산자와 소비자가 만나는 장소를 제공해 드립니다. 생산자분께서는 예전에는 큰 밭에서 대량으로 농사를 짓고 계셨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로컬 푸드는 소농 또 여성 농업인이 조금씩 재배해서 계속 연중 출하할 수 있는 장기를 만드시면 좋은 로컬 푸드가 되겠습니다. 농약 안전성 검사는 나주시 로컬 부문은 지능청이나 나주시에서 주기적으로 농산물을 수거해서 농약 검출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출하가 농약 잔류 농약 한계가 허용 한계치를 넘으면 출하 정지 또는 영구 출하 정지가 되니까 이 부분은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공식품은 첨가물이 있냐, 가열했냐 이런 부분, 또 원형을 알아볼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의해서 가공식품이나 그냥 단순 인산물, 농산물로 구분이 됩니다. 우리가 취급할 수 있는 로컬 푸드 농산물은 단순 처리된 건조나 빤 것까지. 그런데 고춧가루는 가공식품으로 포함되기 때문에 가공 허가가 나야 로컬로 취급할 수 있다는 것을 안내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로컬 푸드 농산물은 포장이 중요합니다. 포장 시 유의하실 부분은 상품성이 떨어진 농산물 출하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소비자는 농산물 품질에 아주 민감합니다. 가격도 민감하지만 우리 광주 인근에서 그동안 우리 농협을 찾아주셨던 소비자분께서는 품질을 우선순위로 보시거든요. 내가 조금 더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풍미가 떨어진 비품, 하품을 포장해서 출하하면은 소비자들은 대번에 알고 그때 사러 오셨을 때는 맞습니까 하고 사갖고 가지시지만 그렇지 않고 두 번, 세 번 방문했을 때도 똑같은 품질이 유지된다. 그러면 다른 맛으로 장소로 옮기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농협도 마찬가지고 로컬 푸드를 출하하시는 농업인도
판매장이 하나가 없어지는 형태가 되니까 우리 처음부터 그 품위를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중량입니다. 그 300g으로 그 표기가 되어 있는데 그 비닐 포장 같은 것은 괜찮지만 그 비닐 포장이 아니고 좀 박스 포장 또그 건조가 될 수 있는 품목들은 200g을 내가 집에서 포장을 했어도 판매되는 시기까지 약간의 그 기간에 의해서 중량이 줄어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 200g이더라도 205g 이런 부분을 그 신경 써서 포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번 나오는 얘기지만 포장재를 재포장 출하해가지고 다시 가져가서 라베지를 재부착하거나 라베지를 띄어서 포장지가 좀 구기적 아니면 라벨을 띄었다 붙이는 것이 보이면은 소비자는 아 이거 포미가 안 좋거나 아니면은 이전에 생산한 로컬 상품을 재포장해서 파는 것으로 오해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재포장 또는 포장지가 구겨지면 과감하게 버리시고 다시 포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용도에 맞는 포장지, 엽채로 포장재를 뿌리 채소를 포장한다든가 구근류를 포장한다든가 그러면은 포장지가 찢어질 수가 있습니다. 포장지가 찢어지면은 소비자가 아 이거 민원을 제기하시고 또한 중량 미달 또 반품 이런 여러저러한 문제가 발생. 용도에 맞는 포장재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상품은 포장을 해가지고 출하를 하셔야 됩니다. 포장을 할 때 그냥 그 듬성듬성 포장한다든가 아니면 위에 포장 마무리를 미진하게 한다든가 또는 레이블에서 실링을 해야 되는데 실링을 하지 않는다든가 이런 부분이 발생하면은 전부 다 소비자들은 손에 대보고 확인해보고 그러다 보면은 그 떨어지거나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결국에는 나중에 중량 미달로 또 민원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포장 시 이물질 들어가는 거 챙겨주시고요. 신선도가 필수인 농산물은 불투명 비닐을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안에가 보일 수 있는 구멍이 뚫어진 신선하게 확인할 수 있는 포장지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격 봉투 또는 규격에 맞는 그 로컬 봉투를 사용해 주시고 이런 부분은 저 밀봉 포장지 박스 플라스틱 팩 이런 부분은 그 농산물 출하하신 여러분께서도 그동안 해보셨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건조류는 반드시 완전 건조 후 출하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진공 포장 규격 사용하실 때는 그 건나물류 또 간단하게 마무리를 해주셔가지고 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봉류는 생략하겠습니다. 고추류 이제 규격 봉투 기본이 200에 300 보통 이런 경우에는 고추류 소포장입니다. 샘플은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시고 구근류, 고구마, 토마토, 기타 채소류는 멀티 포장지 위에 마무리하시고 고구마, 토마토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오이, 쪽파, 부추 긴 장형으로 포장을 마무리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대파나 미나리 등 위로 길게 포장되는 거죠. 중간에 강끈을 하시고 위에 포장을 하시고 쌈채류, 상추 제일 많이 하시는데 실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상추를
얼갈이 열무 시금치도 동일합니다. 당근하시고 포장 라벨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깻잎은 테이프만 이렇게 해주시고 실링해 주시고, 기타 포장하는 방법은 고추, 당근이나 빨간 들어가시고, 열무 같은 데는 묶어주시기도 하고 실링하시기도 하고 모두 비슷비슷합니다. 여기는 파채 같은 건 팩 포장이 있으시고, 오이 이런 것은 랩 포장도 하시고, 대량 판매 큰 용량은 이런 봉투로 하시고 있습니다. 참고로 한 번씩 보면서 넘어가겠습니다. 비트 포장, 아스파라거스, 콜라비, 당근, 호박은 뭐 이렇게도 하고 한 개씩 라벨을 찍어서 판매하기도 하고, 망으로 쓰시기도 하고, 마늘, 배추, 미니 사과 이런 부분 하고, 토마토, 사과, 베이비 채소, 옥수수, 딸기, 로컬 푸드로 해가지고 부추를 이렇게 실리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건고추 포장, 굴, 온나무 등이 있습니다. 특이 상품으로는 이제 로컬 푸드는 이것저것 다 판매할 수 있다는 부분인데, 다슬기랑 토종 가래, 팽자, 밥, 헛불에, 옥수수 수염, 팥뿌리, 마늘뿌리, 연팽자, 고추잎 여러 가지를 살 수는 있습니다. 메리골드 굉장한 꽃을 만들어 하죠. 그리고 이제 포장을 하실 때 불량이 발생하는 부분을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에 실링이 제대로 되지 않아가지고 위에가 터지는 거예요. 랩이 찢어지는 거예요. 또 라벨을 붙이고 나서 또 붙이는 거, 이중 라벨. 이 부분은 내가 중간에 가격을 내리는 건 괜찮은데, 딱 붙여버리는 경우, 그러면 농가들 내가 이거 잘못 붙여갖고 라벨 출력이 잘못돼서 붙인다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소비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저께 냈던 상품을 오늘 다시 그냥 붙여서 갖고 온 거로 오해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혹시나 가격을 내리고 싶어서 하실 때는 분명히 날짜가 보이게끔 옆에다 붙여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할인 적용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 할인 적용 자체를 자주 하다 보면은 그 시간에 그 상품만 내가 오늘 사야 될 부분을 보면서도 안 사고 기다렸다가 그 상품을 사려고 기다립니다. 꼭 그 상품만 사가시는 분들이 주기적으로 나타나시거든요. 그러니까 좀 손해본다 생각하시고 라벨 할인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상품 이름이 무슨 복숭아, 이제 제가 상품 정확하게는 미황, 저황 뭐 이러는데, 처음부터 복숭아 가고 미황 아니면 미황 복숭아 이렇게 라벨지와 상품 이름이 같게끔 상품 등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감이나 대봉, 감도 종류가 여러 가지니까 소비자는 자기가 사고자 하는 열매 품종을 원하는데, 겉에 쓴 라벨은 이거였는데 내가 사고 갖는 상품은 다른 상품일 경우에는 당연히 민원을 제기하실 수 있겠죠. 상품 이름 맞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로컬에서 나가니까 이런 저런 상품도 다 팔 수 있다. 그래도 아까 지역본부에서 말씀하셨다시피 최저 품위는 지켜주셔야 됩니다. 내가 아깝다고 출하하시면은 사가시는 소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도 돈 주고 사니까 이 최저 품위는 이것은 안 사갑니다. 그리고 사가시더라도 집에 가서 우리
농가가 아니라 우리 농산물을 판매하고 나면 항상 민원이 들어옵니다. 안에 속박이 되어 있다고. 마찬가지로 로컬에서도 품위가 나쁜 상품이 나오면 당연히 민원을 제기하시겠죠. 품위가 낮은 품목은 포장 출하를 좀 참아주시고요. 이제 라벨 출력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다 보면은 출력했어요. 근데 가급적이면은 3원 더 복잡하죠. 12,000원, 12,100원, 12,050원 이렇게 끊어주시고, 그 다음에 1,200원인데 250kg 주면은 좋은데 실제로 중량이 250kg가 아니겠죠. 그 다음에 한 봉지, 근데 로컬 푸드는 구랑, 개수 이런 식으로 중량을 표시해야지. 한 봉지는 2개도 한 봉지, 3개도 한 봉지 애매한 부분이 있으니까 중량으로 체크할 수 있는 부분은 중량, 호박 같은 개수로 체크를 할 수 있는 부분 몇 개 이렇게 중량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라벨을 똑같은데 뭐가 이상하다 이렇게 구분해서 붙이시면 안 됩니다. 바코드 농협 시스템에서는 포스를 지나갈 캐시어분들이 딱 찍어야 되는데 이것은 안 보이네요 또 다시 확인하고 그런 부분이 시간이 걸리다 보면 소비자도 불편하시겠죠. 이렇게 반듯하게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빠진 것 같습니다. 중량이 빠졌습니다. 가격, 생산일자, 생산자 이렇게 나오고 중량이 표시가 돼요. 이제 작품 처리 부분은 아까 나왔던 부분이니까 선생님 아시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농업인 여러분에게 좀 더 많은 것을 세세하게 알려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두도 없이 막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해해 주시고 최대한 빨리 지나가겠습니다. 남평농협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원칙입니다. 여기에 2가지 더 있었는데 잘라냈습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기재는 신선, 음식 10년, 그리고 소비자 위해서 다시 찾고 싶은 매장을 구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기본 원칙은 수탁 자동 매입 형태니까 로컬로 출하를 하시면은 포스 매출을 지나가면서 매출이 자동으로 일어나집니다. 수수료율은 농산물은 10에서 15%, 가공식품은 15%인데 10에서 15%라고 적어놓은 이유는 날마다 오시는 상추, 엽채로 하신 분들은 10%, 호박이나 뭐 며칠 있다고 하시는 꿀 같은 거 하시는 분들도 10%, 좀 부당하죠. 날마다 날 체크해갖고 가격도 싸고 건디 10% 받고 한 달에 한 번씩 올려갖고 그 체크해도 되는 상품도 10% 주면은 저희도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은 저희가 파머스 마켓 매장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매장 통로에도 물건을 놓고 싶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매장이 있으면은 길을 가게끔 이 통로가 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통로에다 이렇게 박스 하나 놓고 박스 위에다가 물건을 팔고 있어요. 뭐 누구냐 물어보면 며칠만 놔둘랍니다. 여기서 금방 50만 원 매출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위해서라도 어떤 기준을 지금은 우리 농업인이 우리 마트에 로컬푸드가 정착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있고 저희도 농업인을 상생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는 저렴하게 10%로 적용할 예정입니다만 나중에는 이 수수료율이 달라진다는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마트를 이용하시는 고객들에게는 구매대금의 0.4%를 적립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동일하게 로컬푸드 농산물에도 같이 적용을 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10% 받고 0.3% 주고 카드 수수료 2.3% 주면
별로 남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조합원 여러분이, 농업인 여러분이 좋은 상품을 출하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직매장에서 출하 제한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상품이 같이 나왔을 때, 또는 아주 고가의 상품을 내가 출하하려고 해가지고 관리하기 어려운 품목을 출하하셨을 때, 출하 방식은 자율 경쟁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농협에서 요청하거나 지역 나주시 녹화 작목으로 육성하기 위한 품목들은 생략 자율 경쟁이 아니고 매대를 따로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출하자 자격으로는 나주시 및 인근 시군구에서 농사를 짓고 생산된 농산물을 출하할 계획입니다. 아까 나왔던 내가 농사를 안 지었는데 사다가 농사 출하를 하시는 것, 그건 절대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삼포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 내 농장이 또 화순 도곡에 농지가 있어요. 근데 그 출하하실 때 내역을 나주시로 해서 출하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 위에 부분은 분명히 출하하실 때 내가 출하하실 때 화순군 이렇게 생산지를 정확하게 표시를 하시고, 또 한 가지 걱정하시는 것은 우리 경영체 확인 4개가 농밖에 없어요. 근데 농밖에 없는데 내가 상추도 하고 마늘도 팔고 또 그것도 좀 이상한데 감을 판다고 돼 있어요. 이상하다. 그게 내가 나만 등록하고 우리 형님, 옆집 이렇게 번호를 갖다 팔아주려고 그러신 것 같기는 한데, 그런 것은 하시면 안 되고 해도 안 됩니다. 내가 생산한 농산물, 내가 직접 먹을 수 있게 생산한 농산물만을 출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로컬 푸드는 교육을 이수하는 것이 기준입니다. 그리고 출하 약정, 대부분 저희가 접수할 때 출하 약정을 받았습니다. 오늘 약정이 안 되신 분은 나중에 나오셔서 약정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교육 시간은 기본적으로 로컬 푸드에 1시간, PLS 1시간, 출하 교육 1시간, 전산 실무는 이거 1시간 계획했는데 선택사항이라 이건 생략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그 작업장을 곧 이쪽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러면은 그때 오셔서 전산 몇 번 눌러보시면 금방 되는 부분이니까 그건 그때 가서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소풀장 규격은 어디 로컬이는 거의 비슷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출하할 때 어떻게 포장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시는 부분은 우리 채소팀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로컬 출하하시는 농가한테 살짝만 물어봐도 금방 습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추 포장이라든가 이런 것도 그분들한테 물어보면 제가 정확히는 모르는데 신문지로 탁 치면은 바로 들어가본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전문가의 김봉록 아버님도 계시니까 나중에 한번 모셔서 들어보겠습니다. 계약 해지 부분은 그냥 상식으로 그냥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교수 정기 및 보수를 안 받았을 때, 1년간 실적이 없을 때 신규 회원은 다음 연도부터 적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다음 사항이 계약 해지 사항입니다. 자가 재배, 가공하지 않은 농산물을 출하했을 때, 반품한 농산물을 다시 재포장해가지고 새 것처럼 출하했을 때, 그리고 우리 직매장 통해서 알게 된 소비자와 직거래, 이런 부분은 안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직거래 하시더라도 우리 남평농협 판매계를 통해서 출하를 해주셔야 됩니다. 출하 원칙은 농산물 포장, 가격 결정, 진역, 재고 관리, 출하 농가가 직접 하게끔도 있고, 신선 농산물 엽체류는 하루 1일 유통이고 동일 상품간 자유경쟁입니다. 모든 농산물은 포장 단위당 1회 라벨 부착해 주시고, 가격 표시 또는 오류로 재부착할 때는 담당 직원에 연락하시거나 아니면 가급적이면 라벨을 새로 출력해서
비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송포장 출력시는 킬로그램 몇 개, 수치화할 수 있는 단위만 그 나벨을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봉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건고추 20kg도 한 봉지, 500g도 한 봉지. 근데 거기에 몇 개가 들어있을지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직매장 출하는 영업인이 필수하는 부분이시고요. 매장 내 생산자 사진, 생산지 친환경 인증 여부만 공개하고, 개인정보, 지금 개인정보 때문에 이름도 일부, 핸드폰 번호도 별표 처리해서 마스킹해서 공개토록 하고 있습니다. 유통기간은 참고로 상추 1일, 과채비 3일, 검고사리 30일, 뭐 이런 부분 어떤 데는 이것도 60일도 가능하거든요. 근데 60일 동안 여기 진열해 놓고 있으면은 사가시는 소비자들이 오해를 하십니다. 이런 부분은 뭐 아시다시피 다시 어떻게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상품이니까 30일까지만 그 유통기간을 정해 있습니다. 표고, 무늬버섯은 이런 거는 소금화료 4일, 근체류 3일. 딱 이렇게 한번 정했다고 해서 그걸 어겼다 뭐 이렇게 제재까지는 가급적이면 하지 않지만 여기를 지켜주시고, 또 이런 부분이 유통기간이 남았다 하더라도 이상 상태 부패나 또 냄새가 난다 그럴 때는 그 상품으로 옮겨놓을 수가 있으니 그런 부분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출하 제재 유형은 출하자가 내 물건을 그냥 개인적으로 팔아본다든가, 또 이제 그냥 그 상품이라고 해서 이거 갖고 가, 여기 매장 내에서는 그건 절대 안 됩니다. 우리 직원들도 물건을 샀을 때 코스를 계산해서 라벨 영수증을 붙인 물건만 갖고 나가지, 안에서 그냥 이렇게 통과하거나 앞으로 가거나 뒤로 물건을 갖고 가지 못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옆에 그 고객들이 봤을 때 저 사람은 갖고 가기도 하네,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고, 또 내 거 물건을 제대로 관리 안 할 수도 있는 그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점포 내에서는 내가 상품이라고 해서 친구한테 주거나 그러고 싶어도 주지 마시고 나가서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공하지 않은 상품 출항 안 됩니다. 그리고 내 것이 아닌데 상품 빼는다 보면 이름 라벨이 다 있는데 한 사람도 빼보면 안 됩니다. 그리고 반품한 물건 안 되고, 검사 기관의 조사 결과 이제 농약 검출이 됐을 때 부분은 이 부분은 출하를 바로 물건 빼주시면 됩니다. 기타 이중 라벨 오해 소지가 있고 소비자의 신뢰를 위해서 생략 가급적이면 제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높아시면서 말씀드리는데, 우리 로컬 푸드에 물건을 출하하시잖아요. 이제 몇 대가 이렇게 있습니다. 하나, 둘, 셋 있는데 다른 농가가 왼쪽에다가 딱 쌓아놨어요. 어느 건 모르고 그 오른쪽 위에다 쌓아본다든가, 그 사람과 쩔어 밀어본다든가, 같은 농업인이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출하 제재는 점포 2개월, 3개월, 네가 보면 무조건 기해야겠습니다. 다른 사람도 이것도 좀 문제가 있다면 상품 안 됩니다. 농약 검출이 됐을 때는 한 번은 하는데 가급적이면 검출 안 됐고 몰라서 그럴 수는 있으니까요. 이 부분을 출하하고 있는데 내가 상추를 출하가 안 하게 됐다, 당분간, 그러면 그 코드를 다른 농가가 써야 됩니다. 그래서 그 중복 코드를 사용 안 해야 되니까 그 부분을 체크하고, 그 다음에 이미 코드를 다 부여해놨어요. 근데 갑자기 오늘 갖고 와가지고 이거 넣어주라 그러면은 그 코드가 남아있는 경우에는 가능한데, 코드가 이미 다 사용하고 있을 때는 그 부분 코드를 발급을 못 해주기 때문에 미리 그 출하 품목을 말해주십사. 그 부분을 하기 위해서 4개의 품목 갑자기 출하하시는 부분은
그 출하를 못하게끔 잠시 보류하겠습니다.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이중 라벨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라벨지 부착 및 소비자 신뢰를 위해서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농약 검출 제재 부분은 정확한 기준을 통한 잔류농가 불만 감소하고 소비자 신뢰도 제고를 위해서 농약 검출이 됐을 때 출하정지 부분을 하겠습니다. 1회 검출 시는 해당 품목, 2회 검출 시는 전 품목, 그리고 3회 검출 시는 1년간 출하 정지를 하고 안정성 검사가 나오면은 다시 출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로컬 푸드 중요 사항입니다. 지금 가지고 계신 로컬 푸드 그 내용 부분에 세부적으로 있는데 간략하게 짚고만 넘어갈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포장 시설은 저희가 8시의 영업시간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8시부터 개방하겠습니다. 진열 공간은 진열하다 보면은 부족할 때 서로 좀 양보하시고 너무 많은 양이 출하되면 최대한 저희가 자리를 마련하는데 못할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에 라벨지는 출하자명, 상품명 가격 규격이 나오고 출하 일자가 나오게끔 인쇄를 부탁하겠습니다. 모든 긴 상품은 라벨지가 세로로 부착하게끔, 그리고 라벨지를 부착하기 어려운 망포장 같은 경우에는 본표로에 붙인데 판으로 접어서 바코드가 나오게끔 의외 상품은 잘 보이는 곳에 붙여주면 됩니다. 바코드 라벨지를 붙였을 때 우리 라벨지 자체가 본드가 단단하게 돼 있어갖고 잘 안 떨어집니다. 근데 허술하게 하거나 하면은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은 누구 건지 확인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상품 포장은 200g 포장하면은 210이나 230 수분 감량을 감안해서 포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출하자가 같은 비공을 내가 낸다 하면 3명이네. 우리끼리 올려보세요. 우리끼리 올려보면 괜찮은데 이게 우리 남평농협 로컬만 있는 게 아니고 삼포, 도곡, 광주, 남구 로컬, 농협물류, 남광주, 북광주 다 로컬이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한 번 갔을 때 딱 보면은 이상하다, 이 상품은 5,000원짜리인데 왜 10,000원이 붙어있지 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출하 원리 반드시 기입해 주시고요. 판매 횟수에 관한 부분은 아까 나왔던 부분이니까 생략하고, 상품은 판매 기일이 도열이 됐을 때 물건 개장 시간 전까지 해주세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품위가 떨어졌을 때는 날짜가 아직 안 됐어도 장품창으로 옮길 수 있다는 걸 알려드립니다. 출하자만 가져가시면 되고요. 로컬푸드 매장 장품 보관소 내에서는 양도나 판매하시면 안 됩니다. 타인 거 가져가셔도 안 되고 재고관리 및 기타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출하 요령 위반 시에 출하 정지. 출하자가 임의대로 상품을 진열하는 이게 자리가 배치되는데 그 사람 거 옮겨불고 내가 좋은 자리에 옮겨본다, 이런 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판매 일수가 도래돼서 이 상품 민원이 발생할 것 같은데 안 빼고 계시는 것도 제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대관리 소표장 매장 진열에 협조를 요청했는데 협조 안 하시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농협은 금토일이 매출이 아주 높습니다. 월요일까지는 괜찮은데 화수 목은 조금 덜 팔립니다. 그래서 물건 출하를 부탁드리는데 월요일날 안 하고 금, 토, 일, 세 날에 이게 잘 팔릴 것 같은데 내가 그날만 50개 바꿔봅니다. 그거는 형평성에 어긋나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은
좀 내가 오늘 화수 10개를 갖고 왔다. 토요일은 한 15개 정도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장날이라고 그날은 또 갖고 오신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로컬 부분이 농업인이 협조해주지 않으면은 성공하기 힘듭니다. 우리 매장의 특성과 농업인이 협조가 필요한 그 협조를 통해서 성공적인 로컬 푸드 매장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참고로 읽어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적절한 통위가 있었는데 소비자가 전화를 했어요. 이래서 좀 바꿔주도록 환불을 해주십시다. 그러면은 그 부분은 협조를 해주셔야 돼요. 내가 낼 때는 내 로컬 상품이 최고지 뭔 소리야? 이렇게 나오셔보면은 고객이 듣는 입장에서 괜히 물건 샀는데도 내가 민망한 상황이 됐다. 그러면 물건 안 사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매장 내에서 고성 망가, 또 이제 직원이 매장 매대 운영을 해서 이렇게 좀 해주십사 했는데 그날 기분이 좋으실 때가 알았어 내가 다 해줄게 하다가 또 그날 좀 기분이 안 좋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 뭔디 내 거 물건을 손대야. 그러지 마시고 항상 기분 좋게 포성 단가나 이런 거 없이 기분 좋게 물건을 출하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출하 말소 부분은 이제 이런 경우는 발생하지 않겠지만 혹시나 몰라서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앞으로도 남평농협 로컬 푸드 직매장에 출하가 어려울 수 있는 부분입니다. 로컬 푸드 직매장 또는 로컬 푸드 직매장 출하자 회원 전체한테 중대한 손실을 끼칠 사고나 민원을 발생하는 것, 그다음에 식약청 이런 부분으로 고발 과태료 처벌을 받은 경우 이 정도까지 받으면은 어렵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부분 내가 생산하지 않는 품목, 내가 가공하지 않는 상품을 출하하시면은 안 되겠습니다. 우리 남평농협 로컬 푸드 직매장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접니다. 다 농업인들이 다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저만 서서 띵까띵까 놀고 있습니다. 이래서는 성공 못합니다. 저도 열심히 같이 기차를 밀어야 기차가 움직일 수 있답니다. 7월 말에 올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대가 완성됐다고 했을 때 바로 농가들에게 전화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때 내가 어떤 품목 지금 작성해 주신 기록으로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만 혹시나 그때 저희가 전화 드렸을 때 정확하게 내가 8월 중이다 이렇게 이제 그때 되면 8월이 아니라 7월 둘째 주 아니면 8월 첫째 주 이렇게 정확한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야 되니까 그때 전화 드렸을 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